먼저 이 럭스젠의 환원력, 즉 ORP를 알아보기로 했다. ORP란 물이 얼마나 환원력을 가지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숫자가 낮을수록 환원력이 뛰어나다. ORP는 산화 환원 전위를 나타내는 건데요. 그 값이 플러스면은 산화수, 마이너스면은 환원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산화수에 클립 같은 금속을 넣게 되면은 빨리 부식이 되죠. 녹이 쓴다는 것이죠. 반대로 환원수에서는 철의 부식이 녹쓰는 것이 상당히 더디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수돗물은 ORP가 플러스 500 정도, ORP 수치가 마이너스일 때 환원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럭스젠에서 만들어진 물은 루르드, 노르데나우와 같이 ORP가 마이너스 119로 환원력이 있는 물이었다. 서울산업대의 도움으로 항산화력과 물 분자의 크기도 수치로 증명했다. 많은 기능성 물들이 항산화력이 있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 수치로 뒷받침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각각의 항산화력을 그래프로 나타내보자. 그래프의 수치가 낮을수록 물의 항산화력이 높음을 나타낸다. 수소 활성수의 항산화력이 수돗물과 이온수기에 비해 현격하게 차이가 남을 알 수가 있다. 물 분자 크기를 말하는 클러스터도 약 50Hz를 나타내 110이 넘는 수돗물에 비해 절반 크기다. 실제 물속에 수소가 들어있는지를 측정하기로 했다. 먼저 수돗물과 역삼토막 정수, 알칼리 이온수, 수소 활성수 럭스젠에 메틸렌 블루 시약을 떨어뜨려 청색으로 변한 것을 확인한다. 그런 다음 여기에 수소 환원 시약을 떨어뜨려 각 물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다른 모든 물들에 비해 수소 활성수 럭스젠은 투명하게 변했다. 럭스젠은 수소가 들어있는 환원력이 있는 물임이 증명되었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사태, 2008년 3월 또 한 번의 낙동강 페놀 사고는 우리 상수원의 심각성을 알렸고 1991년 입대 유산 22건, 사산 294건, 기형아 83명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다. 2004년에는 수돗물에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보도로 시민들의 가슴을 또 한 번 놀라게 했다. 수도관 노후에 따른 중금속과 세균 노출 사건.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가정 내 음용수로 수돗물 1%, 약수물, 샘물순이고 정수기물이 무려 33.6%에 이르고 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알칼리 이온수가 먹는 물이 아니라는 보도를 해드린 뒤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뒤늦게 먹는 물 차원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수연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보도된 알칼리 이온수기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알칼리 이온수를 먹고 있는데 이 물이 먹는 물이 아니라니 무슨 말이냐는 것입니다. 알칼리 이온수기는 의료기기법에 의해 의료용 물질 생성기로 허가를 받습니다. 물을 전기분해해 의료용 물질, 즉 알칼리수를 생성하는 기구입니다. 이 밖에 다른 의학적 효능을 내세우거나 정수기처럼 판매하면 법에 위반됩니다. 위산을 중화한다라든가 그런 목적에 한정되어서 사용되어야 되고 그 사용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나 상담을 통해서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환경부가 마련한 먹는 물 수질 기준은 수소이온 농도를 폐하 5.8에서 8.5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칼리 이온수기는 폐하 9를 넘는 알칼리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기준에 어긋납니다. 전문가들은 알칼리수가 위산과다 환자에게는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인이 폐하 9 이상의 강알칼리수를 계속 마시면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알칼리에 대응하기 위해서 산을 더 내요. 자꾸 그런 현상이 반복이 된다고. 그러면 더 내고 그러면 완전히 쓰리고 그것 때문에 위궤양 생기고 암 생기고.
언론에서도 이미 지적했듯 이온수는 일반적으로 마시는 물이 아니다. 이온수기가 처음 개발된 일본에서도 일부 위장질환 이외의 질병에 대해서는 효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알칼리가 만병통치라는 잘못된 이미지도 이제 버려야 할 때다. 이온수기를 판매하는 회사에서는 이온수에 페놀 시약을 넣어 보라색의 반응을 보고 물의 환원력 실험이라고 하는데, 이는 물의 알칼리 정도를 나타내는 pH 실험으로 물의 환원과는 전혀 상관없다. 수돗물에 NaOH를 넣어주면 똑같은 색으로 강한 알칼리가 된다. 또 물의 클러스트가 작아서 녹차를 잘 우려낸다고 주장하는데, 이 또한 강한 알칼리 성분으로 인해 물질의 용출력이 강해지는 실험일 뿐이다. 수돗물에 NaOH를 넣어 강한 알칼리로 만들면 이 물 또한 녹차를 잘 우려낸다. 그렇다면 수소 활성수는 우리 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작용을 할까? 먼저 수소 활성수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 즉, 체내 유해 활성산소를 몸 밖으로 배출한다는 의미이다. 일상생활에서도 변화가 뚜렷해지는데, 하루 2리터의 이 수소 활성수를 꾸준하게 마시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일본 동경의대의 항산화력 측정 실험에서 수소 활성수는 현재 항산화제로 알려진 비타민 C보다 무려 176배, 코엔자임 Q10보다 무려 865배의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일본 의과대학 오다 교수의 논문에서 코엔자임 Q10이나 수용성 비타민은 활성산소의 제거에 작용하지 않으며 오직 수소 활성수만이 활성산소를 제거한다고 입증했다. 그 옛날 자연이 남겨준 물은 산업의 가속화에 따라 오염되고 변질되었으며 오히려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인간을 죽이기도 하고 인간을 살리기도 하는 물. 생명 연장의 힘. 그 힘을 갖고 있는 물은 우리 몸속에서 살아 움직여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한 물에 대한 열정과 갈망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수소 활성수는 첨단 과학이 만들어낸 우리가 마셔야 하는 최소한의 물의 권리이다. 무병장수의 꿈, 이제 수소 활성수를 통해 실현한다. 사람을 살리는 건강한 물로 가는 길, 그 기적을 시작해보자.